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시즌 1 5강까지 끝나고 이제부터는 이제 시즌 2 6강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6강에서부터는 좀 더 디테일한 그룹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이제 종목들로 들어가게 될 건데요.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6강은 이제 두 개 그룹사예요.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을 유통업이죠. 네, 더군다나 이제 오늘 따끈따끈한 6월 14일 오늘 아까 한 2시에서 1시경 사이에 발표가 나왔죠. 뭐라고 발표가 나왔습니까? 이베이를 신세계가 단독 입찰하는 걸로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국내 유통업이 앞으로 10년간 중요한 변화를 맞게 될 건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무려 4조 원짜리가 베팅이 됐어요. 이베이 인수하는 거. 자,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SK그룹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6강 롯데와 신세계 유통업인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죠. 누가 빠졌습니까? 그렇죠. 현대백화점이 빠졌습니다.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 개인 유튜브나 아니면 우리 다른 방송을 통해서 공개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은 롯데와 신세계의 개념을 통해서 유통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50평생 혹은 70평생 살아오시는 동안에 신세계 그룹이 4조 원 이상 베팅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1조 원 이상도 베팅한 적도 없었죠. 근데 4조예요. 이게 어떤 금액인지 여러분들이 그룹 전체에 진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을 다 베팅한 거거든요. 앞으로 10년의 사활을 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소주제는 쿠팡이 되고픈 대기업들이에요. 사실은 쿠팡이 되고픈 유통업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내용일지 한번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흙 속에 파묻혀 있는 진주 같은 종목들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롯데그룹 먼저 보겠습니다. 롯데그룹은요, 시가총액 상위 순서대로 제가 한번 순서를 배열해 봤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시가총액이 9조고요. 그리고 롯데지주가 4조 원입니다. 그리고 롯데쇼핑이 3조 원, 롯데정밀화학이 1조 원, 롯데칠성 1조 원, 롯데제과 정도가 이제 9천억인데 보시다시피 롯데쇼핑 그리고 칠성, 제과, 푸드, 주로 이제 음식료 업종, 특히 과자 쪽은 뭐 80% 이상 롯데가 시장 점유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롯데는 이제 과자라든가 음식료, 아이스크림 이쪽을 생각하시는데요. 저희가 오늘 볼 부분은 이런 지배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과자를 내가 80% 시장 점유율하고 있는데 이 주식이 시장 점유율이 갑자기 뭐 100%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쪽 시장이 클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롯데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어디를 취할 건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지배구조를 통해서 그 개념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자, 롯데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 롯데홀딩스가 L투자회사, L이에요. 라는 데를 지배하고 있고, 이 L투자회사, 페이퍼컴퍼니입니다. 페이퍼컴퍼니는 72%의 롯데 호텔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롯데호텔은 다시 10%의 11%의 롯데지주를 지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동빈 회장님과 특수관계인은 가족 일가죠. 20%의 롯데지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롯데지주가 사실 실질적인 몸통입니다. 몸통인데 이 그러니까 머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몸통이라고 머리인데 이 머리를 롯데 호텔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L투자회사도 일정 부분 지배하고 있고 신동민 회장님 지분이 겨우 다 합쳐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취약한 구조예요. 그리고 롯데 호텔은 롯데 알루미늄, 물산, 렌탈, 캐피탈, 롯데 손해보험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한쪽 팔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걸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금 보셨던 상위에서 보셨던 그림. 롯데지주. 롯데지주를 누가 지배하고 있냐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롯데지주는 사실 왜 머리냐? 롯데지주가
롯데케미칼, 롯데정보통신, 그리고 덩어리가 큰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푸드, 음식료점 다 지배하고 있죠. 롯데쇼핑은 또 뭐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렌탈의 대명사인 하이마트를 63%, 그리고 롯데리츠 50%. 롯데리츠가 이번에 돈 조달해가지고 신동민 회장님 지배구조가 약했을 때 그 뭐 호텔 상장하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중국에서 사드 때문에 피해 입은 직접적으로 100조 원 피해 입었거든요. 롯데가.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손실을 때문에 이거 메꿔 나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롯데 지주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의 모든 회사들을 실질 지배하고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근데 재미난 거는 롯데 호텔은 롯데 지주를 지배하고 있어가면서 본인들도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롯데 호텔은 또 페이퍼 컴퍼니가 지배하고 일본 롯데가 100% 지배하고 그러니까 일본 쪽이 못했는데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 뭐 이게 정치적인 의도나 역사적인 의도는 여러분들이 좀 감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롯데 지주가 모든 회사들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는 롯데 호텔이 지배합니다. 롯데 호텔은 누가 지배합니까? 일본 롯데 홀딩스가 지배합니다. 19%. 여기까지는 아까 여러분들도 보셨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L투자회사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일본 롯데 홀딩스가 L을 또 다 지배해요. 이 L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혹시 홍대역에 내리셔서 보면 청기와 주유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하철에. 요즘 젊은이들로 따지면 명동거래 같은데요. 이 청기와 주유소가 꽤 유명한데 한 몇 년 전부터 없어졌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냐? 호텔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호텔일까요? 그렇죠. L7 호텔이 있어요. 여기 1층에 네이버 캐릭터가 입점해 있고 맞은편에는 카카오 캐릭터가 있어요. 이 호텔 도로를 맞은편에 놓고 L7 호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무슨 호텔인지 모릅니다. 왜 L7일까요? 그렇죠. 이 회사 거예요, 결국은. 롯데 호텔인데 L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L7 호텔, L7 호텔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롯데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 겁니다. 자, 이 회사가 아까 보셨다시피 롯데 호텔을 지배하고 롯데 호텔이 이렇게 지주사를 지배하는데 이건 누가 지배하느냐? 롯데 홀딩스가 100% 지배하죠. 롯데 홀딩스는 누가 지배해요? 광윤사가 28% 지배합니다. 이 광윤사가 어떤 회사냐? 윤봉길 의사님께서 도시락 폭탄을 던졌을 때 당시 일본 육군 참모총장, 일본 제국 군대에 육군 수장들이 다 몰려 있었다고요. 그때의 그 폭탄을 맞고 한쪽 다리를 잃었던 육군 참모총장격이 이 광윤사,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광복회나 애국청년단이나 이런 모임입니다. 그 소속된 단체들이에요. 일본의 보수 단체가 롯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신격호 회장님 부인인 일본 그 여사께서 바로 그 일본 육군 참모총장의 따님입니다. 자서전을 읽어보면 신격호 회장이 이제 하숙을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 딸하고 결혼하는 뭐 그런 러브 스토리 쭉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여기 보면 자세가 보면 그래요, 일단. 그래서 일본은 이 돈이 롯데는 일본 단체로부터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쭉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지분 뺏길 뻔한 걸 이 롯데 이 광윤사 한마디로 스탁옵션이에요. 종업원 지주사가 신동민 회장님 손을 들어줘가면서 형제난이 일어났을 때 그래 가면서 이 일본 롯데의 지배 구조가 롯데 지주까지 강하게 된 현상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첫 번째 형하고 지금 신동민 회장님하고 이제 트러블이 있을 때 여기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정됐었잖아요. 자, 그래서 롯데는 이 롯데 호텔을 그래서 상장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때 결정된 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장시키면 그러면 돈은 누가 가져느냐? L7 투자회사가 가져가는 거지만 사실은 일본 보수단체가 최대 수혜주입니다. 자, 롯데 호텔을 그래서 상장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했죠, 2년 전에. 그래서 롯데 호텔을 상장해서 호텔 롯데하고 그리고 롯데 호텔 홀딩스하고 이렇게 나누겠다는 겁니다. 인적 분할을 통해서. 마치 누구처럼 패턴이 있죠. SK텔레콤이 그렇죠? 회사를 나누잖아요, 이번에. SK텔레콤 사업부와 SK텔레콤 홀딩스로. 그래서 11월 달에
인적 분할하기로 했죠. 그래서 SK텔레콤 여러분하고 맨 처음에 작년도 11월부터 봤을 때 25만 원에서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봤고 이번에 33만 원, 32만 원에서 절반 이상 다 팔아달라. 수익 실현해달라. 1년치 수익이 다 나왔다. 왜? 은행 이자 보고 들어간 건데 은행 이자 1% 대신 이거 보고 3년에 30% 보고 들어갔는데 많으면 40%. 3개월 만에 다 나왔잖아요. 4, 5개월 만에. 그래서 컷해달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패턴이 똑같죠. 회사 분할하는 게. 요즘 이게 이제 법을 규정 지켜가면서 나와야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데호텔하고 나중에 누구하고 합병해요? 그렇죠. 롯데지주하고 합병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아직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요거 상장은 선언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렇게 돼야 롯데지주와 롯데호텔이 합병해야 신격호 회장님 지분 가치라든가 롯데그룹의 전체 지분 가치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해진 패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그럼 어떤 종목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롯데그룹의 몸통격인 롯데지주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 쇼핑, 제과, 칠성, 푸드, 케미칼 그리고 참 쇼핑은 롯데 하이마트, 롯데 리츠까지 우리 홈쇼핑도 지분 갖고 있고요. 롯데 컬처도 갖고 있어요. 아래 상장할 게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는 누구하고 합병해요? 그렇죠. 롯데호텔 사업부 두 개로 나눠진다겠죠. 1번 사업부, 2번 홀딩스 이 사업부하고 얘가 합병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롯데호텔 없어지고 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실제 이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의 광윤사가 이렇게 해서 롯데지주와 호텔을 합병된 형태를 지배해가면서 IPO 했을 때 상당한 시세 차익이 나겠죠. 자, 롯데지주의 몸집 불리기가 앞으로 계속될 거다. 그리고 롯데지주는 보시다시피 자사주가 32%입니다. 신동민 회장님 지분이 11%밖에 안 돼요. 굉장히 취약합니다. 굉장히 취약해요. 마치 5년 전, 7년 전 누구 보는 것 같아요? SK 최태원 회장님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SK 최태원 회장님 일족이 형제하고 29%의 SK를 지배하고 SK는 SK텔레콤을 지배하고 SK텔레콤 하이닉스를 지배하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전에는 최태원 회장님 지분도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래서 SKC하고 SK하고 합병해서 지분을 계속 늘리는 구조죠. 자, 이번 신동민 회장님의 그런 흐름도 비슷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자유롭지가 못하죠. 최태원 회장님보다 광윤사가 뒤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롯데지주조차도 누구에 의지하고 있어요? 자사주. 자, 굉장히 중요한 최고급 정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친 몸을 이끌고 밤 12시가 넘어서 밤 12시 20분, 10분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예요. 자, 감기는 눈을 뜨셔도 좋고요.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롯데지주가 갖고 있는 자사주가 몇 프로입니까? 32.5%. 거의 3분의 1이에요. 롯데호텔하고 롯데지주하고 합병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 동력을 잃어버리겠죠. 합병한 다음에 몸집이 불러져서 재상장하면 뜨겠지만 합병하면 상승 동력이 잃어버리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이게 전체 회사의 이 롯데그룹이라든가 뒤에 배후에 있는 돈들이 지난 수십 년간 준비한 대규모 수십조 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한순간에 IPO를 통해서.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합병하고 나서. 롯데호텔 상장하는 것도 수조 원의 돈을 버는 건데 롯데지주와 롯데호텔을 합병한 다음에 자사주를 자동 소각한다고 해보십시오. 무슨 얘기냐? 100명이 나눠 먹어야 되는 배당금을 이제 67명이 나눠 먹는 꼴이 되는 겁니다. 신동민 회장님 지분이 자연적으로 5%는 더 올라갑니다. 접수가 좀 되셨겠죠? 주가의 강력한 상승 동력입니다. 자, 자사주가 굉장히 많아요. 저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롯데지주 오늘 아까 장중에 제가 뽑아본 겁니다. 6월 14일 월요일 날 42,000원에 거래되고 있었네요. 아래 꼬리 달고 시가총액은 4조 4천억. 겨우 4조 4천억이에요. 좀 더 디테일한 지분 구조를 보겠습니다. 롯데지주가 32.5%. 약간 수치는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판때기로 크게 나온 그림은 저거는 1년에 한 번 혹은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종목은 수시 바뀌지만 아까 거기는 하나만 바뀌어도 기업들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약간 다른 부분은 제가 그냥 차용해서 씁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사용해서 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디테일한 종목들을 봐서 거기서 세부 수정하면 돼. 이게 더 최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32.5% 롯데지주 지주사죠. 참 뭡니까? 예, 자사주. 신동민 회장님이 조금 늘렸죠. 그 사이에 아까 11점 몇 프로였는데 그리고 롯데호텔 11%는 불변이고요. 예, 기타지만 여기 뭐 기타도 실제 25%만 기타고 나머지는 또 특수관계인들이 갖고 있어요. 자, 이 정도 구성. 자사주가 거의 항상 33%다라는 거, 바뀜이 없다라는 거, 3분의 1이라는 거. 누구? 롯데지주.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합병한 이후에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을 거다. 자사주 소각 형태로 갈 거다라는 거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연말 정도에 이제 합병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롯데지주는 2019년도 매출액이 8조 8천억, 2020년도 9조 원, 2020년도 9조 원, 2021년도 2조 3천억, 이번 연도 처음으로 10조 원에 도달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롯데호텔하고 합병이나 이런 조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 아마 최근 가장 좋은 실적이 나올 거예요. 당기순이익도 5천억 예상된다고 그러죠. 2,700억 영업이익인데 왜 지주사니까 배당 많이 받겠죠. 계열사들이 팡팡 아까 롯데 뭐 쇼핑이라든가 롯데 칠성이라든가 그동안 꼬부쳐놨던 돈들 아마 배당 막 투척할 겁니다. 왜? 얘 슈팅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호텔도 상장하고 나서. 그래야 신동민 회장님 전체 롯데그룹 그동안 롯데로 수십 년간 키워온 광윤사라든가 이런 데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실적 좋아지는 부분도 눈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굉장히 좋아지죠. 적자나 중국 쪽에서 대규모 적자였다가 이번에는 배당 왕창 쏘겠다는 말이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 다음에 롯데 지주사를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조력자가 하나 있어요.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여기까지 포인트 짚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거. 소위 좀 주식점, 돈맛점 보신 분들. 급수로 따지면 한 고급, 중급, 고급 정도 수준 되시는 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롯데 관광개발하면 딱 떠오르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죠. 바로 오세훈 현 서울시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손을 뗀 곳이 바로 KTX 용산 기지가 있는 곳에서 단군 이래 단일 사업으로는 대한민국 최대 비즈니스 사업이었습니다. 30조 원이 넘는 개발이었죠. 자, 그런데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중간에 이제 물러났잖아요. 예전에. 그래가면서 용산 개발에 아예 그냥 싹 무산됐습니다. 그때 그 용산 쪽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기업 중에 하나가 누구냐? 롯데그룹이에요. 만약에 롯데가 롯데관광개발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하지 않고 롯데그룹 전체 이름으로 지주사나 혹은 롯데쇼핑이나 롯데지주 형태로 투자가 됐다면 어쩌면 롯데가 오늘날 한국에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철수해야 됐을 수도 있어요. 왜? 피해가 너무 컸어요. 다행히 롯데 관광개발을 통해서 부동산 디벨롭을 했는데 그때 굉장한 빛을 졌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론까지 나왔어요. 주가가 이렇게 그냥 수직 낙하. 왜? 갑자기 그걸 추진하던 서울시장이 어린이 급식 사건으로 해갖고 표를 다시 물었는데 서울 시민들이 퇴임을 요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서울시장 다시 뽑았잖아요. 그때 오세훈 시장님이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막대한 피해를 입고 용산 개발은 초토화되고 지금도 거기는 굉장히 도심의 슬럼가 중에 대표적인 걸로 몇 년간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롯데 관광개발이 유일하게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안 놓은 게 있어요. 어디냐? 바로 제주도 호텔입니다. 용산에서 망했는데도 이쪽 거를 안 놓고 있었다고요. 제주도 거를. 근데 이제 그 제주도가 지금 호텔 안에 뭐가 있냐면 카지노가 있어요. 외국인들 들어오는 카지노. 호텔이 그런데 지금 예약이 풀로 찼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호텔도 잘 돌아가고 있지만 이제 백신 맞아가면서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열리면 이 롯데관광개발이 갖고 있는 호텔 내에 카지노가 1년에 매출액을 일단 5천억 이상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롯데관광개발의 주봉입니다. 2018년도 살아남아서 좀 올라갔다 23,000원까지, 그래서 다시 또 코로나 때까지 10,000원 전후까지 떨어졌다가 얼마 전에 다시 또 올라왔어요. 뒤늦게 올라왔죠, 상당히. 자, 오세훈 서울시장님 되고 나서 많이 올랐죠. 저는 모든 사람이 이거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롯데그룹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님 됐을 때 공개 방송에서 그날 바로 발표 나왔잖아요. 뭐 당연히.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님 될 것 같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롯데관광개발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되게 의아하시더라고요. 당연한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지금 이제 좀 올라왔다가 오늘 이렇게 좀 덜컹덜컹합니다. 제 판단은 2만 원 아래로 한 번 더 잠깐 내려올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급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SK라든가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현대하고는 좀 다르죠. 왜 다를까요? 일단 그룹 시가총액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다 합쳐도 현대자동차그룹이나 SK그룹의 한 종목만큼도 안 됩니다. 왜? 어차피 사이즈가 작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다 똑같은 그룹사인 줄 알았는데 아까 시가총액 딱 비교해보면 롯데호텔 정도나 들어서야 괜찮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종목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개별주일수록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롯데관광개발, 그래서 롯데그룹의 쭉 흐름에서 포커스를 그렇게 보아야 되는, 당연히 카지노로 따지면 강원랜드나 GKL이나 이런 쭉 있죠. 그런 것들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봤을 때 약간 지금으로서는 한번 한 템포 좀 내려올 수 있다. 장기 투자하기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롯데그룹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컨셉을 이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롯데호텔 IPO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 첫 번째, 롯데그룹을 정리해보면 그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롯데호텔 혹은 호텔 롯데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 두 번째, 호텔과 그리고 그룹의 전체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는 머릿격인 롯데지주가 호텔 상장하고 나서 합병이 예상된다. 거의 뭐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롯데호텔은 롯데그룹은 음식료업이나 과자나 이런 것도 괜찮지만 이쪽은 장기적인 레이스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럼 돈을 어디서 불려야 되느냐? 롯데관광개발이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안에 이런 과정들이 6개월 있다가 1년 정도 과정이 걸쳐집니다. 그럼 그 중간에 여러분들은 그걸 계속 짱 박아놓고 있는 것도 괜찮겠지만 중간에 돈을 굴려서 좀 불려서 계속 이런 종목들을 사셔야 되는 건데 롯데관광개발이 먼저 올라와야 돼요. 이론 원리상으로 보면. 왜 그러느냐. 롯데관광개발이 호텔이 관광개발 카지노가 대박을 치고 호텔이 객실 점유율이라고 그러죠. 객실 점유율이 70%, 80%, 90% 이렇게 딱 차주면 롯데호텔, 아까 L호텔 이쪽에서 전체 쭉 깔려 있잖아요. 전국에. 이런 것들이 상장했을 때 몸값이 쫙 올라갑니다. 그래야 롯데관광개발이 갖고 있는 제주도 호텔이라든가 이런 게 흥행이 성공이 돼야 IPO에 승행이 성공됩니다. 즉 호텔 IPO가 흥행이 성공해야 수요 예측했을 때 10조 원이 될 거에 15조 원 가고 요즘 같은 경우에 그만큼 이 이윤이 전부 다 광윤사 쪽으로 다 가는 거죠. 일본 쪽으로. 그분들이 최대 주주잖아요. 그리고 신동빈 회장님의 경영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정받는 겁니다.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바로 롯데관광개발이 갖고 있는 이쪽이 먼저다. 그리고 잘 돼야 호텔 IPO 흥행 성공.
그리고 롯데 지주와 합병을 통해서 맨 나중에는 뭡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비밀로 말씀드린 거 있죠? 방송 듣는 분들한테만 비밀로 말씀드린 거. 고급 정보. 롯데 지주의 33%에 가까운 자사주 반드시 소각합니다. SK그룹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패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자사주가 소각돼서 기존 주주들은 더 배당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이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나눠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주가는 한 단계 그때 또 레벨업이 돼요. 무슨 얘기냐? 배당으로 먹고 사는 가능성이 매우 큰 구조로 잡혀간다. 그 얘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러면 롯데그룹은 이렇게 해서 일단락 짓고요. 신세계그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이명희 회장님이시죠. 그리고 정용진 아드님, 그리고 이제 따님 정유경님. 삼성 일가는 제가 보니까 유전 인자가 따님들이 좋은 것 같아요. 다 잘해 경영을. 아니 정말로 진짜 잘하십니다. 이명희 여사님도 신세계 18% 갖고 있었고요. 이마트 신세계 18%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아드님한테 8% 더 줬습니다. 그래서 정용진 부회장님이 이마트 18%. 예, 여기 이게 써 있죠? 그 다음에 정유경님 따님한테는 신세계를 줬어요. 신세계 백화점. 그래서 18%. 10%에서 18%로 늘었어요. 자, 포인트는 뭐냐? 신세계는 이마트와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인데 이마트는 누구한테 줬어요? 아드님한테. 그리고 따님한테는 백화점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제 어머님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어느 순간에 경영에서 놓으시면 회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 갈 길 가는 겁니다. 정용진 부회장님의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의 정유경님의 신세계 백화점. 무슨 얘기냐? 신세계 그룹에 베팅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마트든 신세계든 아무 상관없이 베팅하시죠. 사람에 따라 앞으로 운명이 갈려져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베이 코리아 신세계가 4조 원 써냈다고 그러죠. 그럼 신세계가 써낸 겁니까? 아니면 1번 정유경님이 써낸 겁니까? 2번 정용진 부회장님이 써낸 겁니까? 누가 써낸 거예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정유경님이 써낸 겁니까? 정용진 부회장님이 써낸 겁니까? 같이 산 겁니까? 그래서 박한샘 스페셜인 겁니다. 오늘 나온 내용이잖아요. 실시간에다가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되어 있는 그룹사 지배구조를 통으로 외우고 그거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이베이 코리아든 이런 뉴스가 팍팍팍팍 나오고 뭐 나올 때마다 이미 그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마치 소방관 어디 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은 길이라든가 이런 걸 평상시에 연습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어디 가면 빨리 갈지. 바로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시간 관계상 그냥 쿨하게 생략하죠. 예, 이게 핵심입니다. 자, 정용진 부회장님의 이마트, 그리고 정유경님의 신세계 백화점.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45% 갖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신세계 사이먼 센트럴 DF 까사미아 95%. 재미난 거는 고급 기술 들어갑니다. 신세계 그룹을 볼 때 뭐를 보셔야 되느냐? 쓱닷컴. 신세계에 쓱닷컴이라는 게 있어요. 공유하고 공효진 씨가 나와서 선전하는 거. 자, 그런데 신세계인데 정유경님이 26.9%, 즉 27%를 갖고 있네요. 누구? 쓱닷컴을. 정용진 부회장님은 몇 프로 갖고 있어요? 50% 갖고 있네요. 신세계 그룹이지만 오늘 이베이를 44조 원 주고 인수했습니다. 앞으로 누구한테 갖다 붙여줄까요? 이베이를. 쓱닷컴에 붙여줄까요?
조선호텔에 붙여줄까요? 아니면 신세계 백화점에 붙여줄까요? 이마트에다 붙여줄까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쓱닷컴이죠. 합쳐서 매출 10조 원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경쟁을 위한. 자, 그러면 나중에 이 쓱닷컴이 상장한다고 봤을 때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누리겠습니까? 50%, 27%. 자,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언행일치. 그리고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즉 형이하학적인 거, 우리가 천시 여기는 거,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정신을 지배한다. 해병은 행동으로 말한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병 구호 중에 그런 얘기 있죠. 행동으로 말한다. 주식은 돈을 투입하는 걸로 말하는 겁니다. 이 주식이 좋다, 저 주식이 다 필요 없어요. 4조 원 베팅했습니다. 어디에? 이베이 코리아에. 그 이베이 코리아를 그럼 가져가서 조선호텔이 가져갑니까? 스타벅스가 가져갑니까? 건설이 가져갑니까? 이마트가 가져갑니까? 누가 가져갑니까? 쓱닷컴이에요. 붙이는 건. 50%고 26%예요. 무슨 얘기냐? 신세계 그룹의 미래는 경영 능력으로는 백화점을 키울지 몰라도 좋든 싫든 미래는 이마트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마트가 유통혁명을 통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중심으로 거기에 이베이 코리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속도전이 붙었으니까. 자, 신세계 이마트가 지금 이베이 코리아에 4조 원 베팅했다겠죠. 입찰 가격. 롯데는 3조 원 써내고.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이마트 시가총액이 오늘 오후 2시에 15만 9천 원일 때 6월 14일 4조 4천억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을 다 지배하고 있는 신세계가 2조 9천억이에요. 그런데 4조 원을 써냈어요. 내 거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따지면 내 거 90%를 내주고 이걸 인수하는 거예요. 누구? G마켓, 옥션. 이게 이베이 코리아 거거든요. 신세계는 그러니까 뭐에 베팅한 거예요? 전자상거래. 본인들의 가장 취약한 전자상거래에 베팅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 속도가 너무 빨라. 어느 정도 빠르느냐? 정말 빠른데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신세계그룹이라든가 유통그룹, LG라든가 롯데라든가 신세계라든가 현대백화점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뭐를 의미하는 건지, 어떤 종목인지. 자, 신세계푸드, 그러면 이제 일단 그 부분은 잠깐 놓고 신세계그룹 전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하나 있어요. 아까 롯데 관광개발처럼 숨어있는 진주 같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신세계푸드입니다. 사실 이 시간에 이거 안 해도 돼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신세계그룹을 파헤치면 이런 종목이 보인다는 샘플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10만 원입니다. 이 가격이. 쭉 떨어졌다 지금 여기 왔죠? 주봉입니다. 신세계푸드에. 자, 시가총액이 3,900억, 4천억이네요. 얼마에? 오늘 10만 2천 원이라는 6월 14일 오후 2시경에. 자, 그런데 지배구조를 분석하다 보고 걸린 종목이 이런 종목이 걸립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46% 갖고 있죠. 이마트가 46%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정용진 부회장님 거라는 거잖아요. 접수되셨죠? 아, 그렇죠.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2020년도에 1조 2천억. 영업이익 77억에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220억. 2021년도 3월달 매출액 3,200억.
영업이익 52억, 당기순이익 32억. 이번 연도 매출액 1조 3천억. 특별한 일 없으면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시가총액이 4천억이에요. 영업이익 2,455억. 신세계 푸드입니다. 네. 마켓컬리라든가 G마켓을 인수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선식품이라든가 파괴적인 효율성을 가질 수 있겠죠. 남들 눈에는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신세계그룹과 이베이를 인수하는 방향성, 신세계가 추구하는 본인들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을 보이면 이런 것들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단기가 아니라 좀 가격 눌러줬을 때 보세요. 짧게 보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다시 원 위치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세계그룹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님과 정유경님은 두 개 회사로 사실은 완전히 쪼개지진 않았지만 사실 분할된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 두 번째, 정용진님의 주력 회사는 어떤 겁니까? 그렇죠. 이마트죠. 정유경님의 주력 회사는 바로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그러면 이들에 앞서서 선발대 종목은 누굽니까? 아까 보셨지만 핵심 종목은 정유경님의 회사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에요. 핵심 종목이에요. 정용진 부회장님에서 핵심 종목은 어떻습니까? 즉 이마트가 잘 되게 끌어줘야 되는 거. 여기는 신세계 백화점이 끌어줘야 되는 거.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가가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세계 INC입니다. 시스템 인테그리티죠. 포스코에는 포스코 ICT가 있고 삼성에는 삼성 SDS가 있고 그렇죠? 현대에는 현대 오토웨브가 있고 즉 데이터 센터, 롯데에는 롯데 정보통신이 있고 각 회사마다 시스템 인테그리티 회사가 있습니다. 정보를 총괄하는 회사, 그룹사는. 신세계는 지금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선발대 역할. 자, 그 관점을 놓고 롯데그룹, 신세계그룹 따로 봤던 데서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시장 전체, 유통업 전체에서 보는 겁니다. 방금 지주사 따로따로 봤죠? 구분하지 않고 유통업 전체를 한번 묶어서 볼 거예요. 얼마나 지금 간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주식은 간절할 때 종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간절한 건 별로 간절한 게 아니에요. 왜? 끽해봐야 1억, 10억, 100억. 돈이 많아야 겨우 1,000억 갖고 주식하는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재벌들은 조 단위, 10조 단위, 100조 단위를 갖고 수만 명이 움직이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때 느끼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호텔 롯데를 상장하게 한다든가 32%의 지주사를 없애버린다든가 태운다는 거죠. 소각이니까. 혹은 신세계처럼 신세계 이마트가 전 재산이 4조 4천억인데 시가총액이 4조 원을 베팅하는 선택이 아니라 사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사실. 그때 종목이 나와요.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쿠팡이 되고픈 대기업들이라는 주제로 해봤습니다. 자, 롯데와 신세계 32조 원, 23조 원. 뭐 쓱다큰 포함해서 매출액이 온라인 매출액이 이렇다는 거죠. 롯데가 좀 커요. 자, 그리고 오늘 이베이 인수 4조 원에 베팅했는데 보시면은 네이버와 신세계 이베이. 네이버가 28%, 거래액 참 28조 원, 이베이 코리아가 18조 원. 이베이 코리아는 누굽니까? 옥션, G마켓. 이게 이베이 코리아입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쓱닷컴이 4조 원입니다. 매출액이. 자, 그리고 쿠팡이 24조 원. 쿠팡한테 안 되죠. 신세계 쓱닷컴. 롯데도 안 되죠. 롯데 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업이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도 더 가속화됐습니다만 시간이 앞당겨졌죠. 사람들이 이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다 비대면으로 주문을 넣는다든가. 두 번 다시 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롯데그룹의 전체적인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그룹사의 즉 시스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롯데 지금 올라갔다가 잠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이베이 코리아 인수 안 한다니까 주저앉았죠. 내려오면 기회예요. 왜?
롯데는 얘를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원래 롯데 정책이 그겁니다. 비싸게 인수하는 것보다 내 자식 잘 키워서 그 돈이면 내가 이걸 수입해서 키우지. 이해되셨죠? 네. 내일이나 다음 주 정도 밀렸을 때 타이밍. 단타가 아닙니다. 장기로 보셔야 돼요. 롯데 정보통신 종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이 부분은 시간상 생략하고 실적 좋아지는 거 여러분들로 보시면 충분히 최근 3년 내 최고 실적 나오는 거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신세계 INC. 쭉쭉쭉 공방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시스템 인테그리티 회사로 주목해서 봤잖아요. 네. 이때는 저는 팔지 말라겠습니다. 공개 방송에서도 그렇고 왜 파냐? 근데 오늘 이베이 코리아 인수채로 발표 나왔을 때 절반 이상 수익 실현. 왜 그랬느냐? 한 3조 3천억이면 될 걸 4조 원을 써냈어요. 3조 원 써냈잖아요. 저기는. 그럼 1조 원을 더 써낸 건데 약간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오버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 그럼 이 1조 원을 메꾸기 위해서 앞으로 원가 절감으로 애들한테 좀 뽑아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일단 한번 수익 챙겨놓고 그 다음 보고 눌러줬을 때 16만 원 전후에서 한번 다시 진입하는 형태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시간 걸릴 거라고 보여져요. 수익 실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회사는 쿠팡입니다. 쿠팡이 상장 예정되어 있었을 때 IPO 했을 때 미국에서 60조 원이었어요. 60조 원이었을 때 다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왜? 3조 5천억 적자를 최근 5년에 다 말아먹은 거, 손정 회장님이 투입한 거 1조 원, 그 다음에 2조 원 말아먹은 이 회사를 누가 60조 원을 주고 사냐. 흑자를 한 번도 못 낸 회사를. 기억나시죠? 60조 원이면 대한민국에 있는 롯데그룹, 이마트그룹, 유통업 다 사고도 남는데. 시가총액 대한민국 빅3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넥스트, 쿠팡. 나스닥에 상장하기 전에 IPO 했을 때. 근데 막상 상장 딱 하니까 얼마 됐어요? 100조 원. 그리고 어제 금요일 날 종가. 가장 최신가요. 그러니까 현재 아직 월요일 날 장 안 열렸으니까 39달러까지 올라갔었죠. 네. 오늘은 그리고 38달러.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 668억 달러. 한국 돈으로 정확하게 74조 7천억. 감 오시죠? 바로 넘버 3입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 삼성전자, 하이닉스, 넥스트, 쿠팡. 한국엔 상장 안 됐죠? 미국에 상장됐죠?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데, 지주 다 합쳐도 안 되고 신세계 다 합쳐도 쿠팡에 발끝도 못 따라가요. 롯데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신세계. 아니야, 나 현대야. 결국은 죽으라고 싸웠지만 우물한 개구리였지. 쿠팡 상장 한 번만 다 올킬이잖아요. 거기서 모은 돈 갖고 지금 쿠팡은 뭐예요? 다시 한국에 재투자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2016년도 이베이 코리아 18% 시장 점유율, 11번가 10%, 네이버 7%, 위메퍼 4%, 쿠팡 4%. 자, 그런데 2020년도입니다. 네이버 17%, 네이버 플러스 10% 컸네요. 쿠팡 13%. 거의 10%나 성장했어요. 네이버하고 같은 속도입니다. 네이버는 7%에서 17%로, 쿠팡은 4%에서 13%로. 네이버가 10% 몸집 불릴 때 얘도 10% 불렸어요. 그렇지만 배수로 따지면 얘는 150% 불린 거라면 얘는 300% 불린 거예요. 쿠팡은.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입니다. 롯데 5%, 이베이 코리아 12%. 이베이 코리아는 8%에서 12%로 줄어들었지. 이해되셨죠? 자, 쿠팡의 전국에 있는 업체 수입니다. 물류 거점 도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부산 물류 거점 도시들이 이렇게 쭉 지금 몇 년 사이에 늘린 거예요. 어느 정도로 늘렸느냐? 반경 10분 내로 물건을 배달할 수 있는 로켓 배송 3,400만 명을 커버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자, 2020년, 21년이 현재는 거의 4,500만 명 정도 가봐하는 수준. 반경 10분이면 다 배달할 수 있어요. 하나만 배달한다면. 그러니까 새벽이면 100개씩 배달한다 그 얘기죠, 제 얘기는. 자, 쿠팡의 경쟁력은 그래서 지금 네이버까지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핀듀오듀오. 전자상거래업체들 및 서버 업체들입니다. 텐센트 중국에 그리고 미국의 아마존, JD.com,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 매출액 성장률이에요. 50%씩. 자, 쿠팡도 여기에 지금 합류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롯데라든가 신세계가 들어갈 수 있냐.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쓱다큼 갖고 더 이상 한계에 다다랐으니까 이베이 코리아가 필요한 거야. 결국은 한국에서 내가 1등이야 할 때 쿠팡은 전 세계 시장으로 나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쿠팡은 이제 국내 유통업체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하고 경쟁하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왜? 네이버가 2020년도에 2천만 명이 스토어 수입니다. 쿠팡은 1,485만 명인데 증가 속도로 보면 쿠팡이 더 빨라요. 네이버가 얼마나 속을 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이 이커머스 시장 성장 속도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가장 빠릅니다. 한국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2021년도는 9%. 자, 우리나라는 그래서 전 세계 동남아시아 20억 명, 중국과 한국 16억 명, 유럽 7억 5천 명, 미국 3.5명. 쿠팡이 꿈꾸는 것은 미국 3.5명, 유럽 합쳐서 11억 명보다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로켓 배송이 꿈을 꾸는 겁니다. 몇 억 명? 그렇죠. 약 37억 명. 비교가 안 돼요. 휴지 쓰는 거, 치약 쓰는 거 봤을 때. 사람이 이건희 회장님이라고 해서 하루에 치약 1m 쓰지 않는다는 얘기지. 자, 쿠팡이 꿈꾸는 그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이마트라든가 롯데쇼핑이 얼마만큼 수익을 내느냐가 중요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의 중요한 건 적자를 냈던 쿠팡이 수익이 탁월하게 냈던 신세계 그리고 이마트지만 롯데그룹 유통 최강자들 다 누르고 1등이 사실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위협하고 있느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에서 생활했던 사람들까지 결제 시스템까지 위협해가면서 쿠팡은 이제 금융까지도 뛰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세계의 간절함은 1등에서 나오는 여유가 아니에요. 전통적 유통업체들의 강자들은 우물안 개구리에서 나눠먹기 시작으로 지내놓고 보니까 자기네들은 2등, 3등밖에 안 되는 건지 아무리 죽을 써도 4조 원을 투입해서 이베이를 해도 겨우 2등, 3등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 순이익이 아닌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1, 2년간의 핵심입니다. 양적 완화. 롯데도 신세계도 유통업 전자상거래 사활을 걸어야 돼요. 종목은 딱 그럼 두 개입니다. 신세계 INC, 롯데정보통신. 올라갔다 지금 밀리고 있지만 다시 이런 종목들이 추세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지배구조 전체 속에서 그룹사가 사활을 걸어야 되는 종목을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돈을 어디서 조달할 건지. 신세계는 아까 보셨지만 쓱다컴. 그렇죠? 이마트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이겠죠. 롯데는 롯데호텔, 롯데 지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종목을 개념을 잘 이해 안 된다. 한 번 더 보시면 개념이 완전히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주식선생 박한쌤. 거기에서 현대백화점에 대한 부분은 같이 구체적으로 추가해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롯데보다는 그래서 전체적인 낙점은 신세계가 앞으로 향후 더 공격적인 형태로 갈 거다. 안정적이를 원하시는 분은 롯데, 공격적인 성장을 원하시는 분은 신세계 쪽에서 포커스를 종목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강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